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웨비나 방송 올쇼TV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기자 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랜섬웨어입니다. 최근 다보스 포럼을 앞두고 글로벌 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올해 최대 경영 화두로 사이버 보안을 지목했습니다. 코로나19 기후변화를 제치고 사이버 보안이 지목된 건데요. 그 보안 위협이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방증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안 전문기업 안랩과 함께 사이버 보안, 그 중에서도 랜섬웨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위해서 안랩에서 이종현 차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이 차장님, 시청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랜섬웨어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할 안랩 이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진행됩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100분과 좋은 질문을 올려주신 그 5분께는 경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차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랜섬웨어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웹이나 세미나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랜섬웨어 대응하기 위해서 특정 솔루션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업무상 프리세일즈 업무로 솔루션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 여러 고객사를 방문해 보면 솔루션도 중요하지만 솔루션을 도입하기 이전에 사전에 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랜섬웨어 사고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얼마 전 이제 집을 이사했습니다. 이사하면서 여러 가지 짐 중에 인화된 사진을 꽂힌 이제 앨범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앨범을 확인해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돌사진부터 쭉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대학교 때부터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점점 이제 이런 사진들이 인화된 사진보다는 디지털 데이터로 많이 변환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휴대폰으로 다 사진을 촬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랜섬웨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스토리지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클라우드에 백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2000년대 중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물론 PC도 있었지만 서류 형식으로 진행된 업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ERP, 제조 같은 경우는 MES를 통해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랜섬웨어 사고는 매우 중요한 현실입니다. 사회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이나 금융, 의료 여러 가지 체계들이 다 전산화하고 맞췄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 인프라를 쓰고 있지만 작은 랜섬웨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시키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랜섬웨어 사고 증가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가 생김으로써 전 세계 어느 위치에서든 랜섬웨어 공격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성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화 비용에 대해서 가상화폐로 청구되기 때문에 단지 이제 국경이나 아니면 지역에 상관없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공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랜섬웨어 사고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랜섬웨어 공격 방식입니다. 랜섬웨어 종류는 수천 수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설명드리긴 힘들고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 방식입니다. 악성 코드 형태로 랜섬 공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메일이나 SNS, 웹사이트를 통해서 랜섬웨어 혹은 랜섬웨어를 유포하도록 짜여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배포되고 있고요. 랜섬 공격이 성공하게 되면 문서 파일이 암호화된다든지 아니면 부팅에 락을 걸어서 이런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복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일리스입니다. 파일 악성 코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웹브라우저나 OS 취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바로 랜섬 공격이 성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격이 성공하게 되면 문서 파일이나 이런 부분 암호화되고 복화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트라커가 있습니다. 비트라커는 랜섬웨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신 PC에서 내 컴퓨터에서 이 디스크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비트라커라는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원래 비트라커 자체의 목적은 노트북을 분실하거나 아니면 디스크를 분실했을 때 이 디스크를
외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디스크 자체를 암호화시키고 인증된 사용자만 이 디스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하지만 공격자들은 이 비트라커 기능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탈취한 후에 비트라커로 디스크를 암호화하고 이 암호화된 디스크를 액세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랜섬웨어 공격 방식이 있고요. 랜섬웨어 공격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공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메일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메일에 공격이 발생하는 빈도는 가장 높습니다. 이유는 메일 주소만 알면 누구든지 공격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메일 주소를 모르더라도 특정 키워드를 통해서 메일 주소를 임의로 생성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일 공격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메일 중에서도 첨부 파일을 통한 직접 배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신 것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메일로 위장된 상태로 메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사용했고요. 해당 첨부 파일을 통해서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시도합니다. 메일을 통한 공격도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배포되는 메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타겟형 메일이 있습니다. 무작위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쉽게 열어볼 만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력서라든지 연봉 계약서 아니면 이런 형식으로 배포가 되고요. 타겟형은 해당하는 목적으로 한 그런 기업, 기관에서 거래처로 주로 거래처에서 발송되는 메일을 위정한다거나 아니면 내부 사용자 아니면 동종업계의 보고서 같은 형식으로 발송되기도 합니다. 첨부 파일을 통한 메일 공격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스피어피싱 메일을 통해서 메일이 들어왔을 때 이런 현재 보여드리는 사례는 2GG로 된 압축 파일 포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GG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RG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별도의 확장자입니다. 2GG랑 ALZ 확장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반 집이나 집 확장자가 아니라 2GG를 사용하는 이유는 혹시나 중간에 이제 보안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 외산 보안 솔루션에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국내에서만 허용되는 이런 압축 확장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축 확장자 내부에는 PDF 파일 아이콘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PDF 파일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행 파일입니다. 부당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안내 .pdf.exe 파일입니다. OS 설정에서 알려진 확장자를 보이지 않도록 설정했을 경우에는 이 파일은 PDF 아이콘을 가지고 있고 그냥 PDF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로 인식이 됩니다. 이 사용자가 이 PDF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즉시 이제 랜섬 동작이 발생합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여러 가지 드라이브와 함께 연결된 네트워크 드라이브 혹은 꽂혀져 있는 스토리지, 외장 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랜섬 공격으로 암호화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메일 중에서도 메일 본문 다운로드 링크를 통한 공격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로 공격이 많이 들어오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에서 첨부 파일을 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행 파일 혹은 이런 랜섬 공격이 많이 활용되는 스크립트 파일이라든지 이런 확장자를 제약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공격자들은 메일 첨부 파일이 아닌 메일 본문에 있는 링크를 통한 공격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 같이 메일 본문에 있는 링크를 눌렀을 때 외부에서 그때서야 이제 랜섬웨어 파일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 파일은 과태료 통지서.xls 이런 문서 파일을 띄고 있습니다. 실제 문서 파일이고요. 사용자가 이 문서를 열면 문서 내에 있는 악성 매크로를 통해서 이제 실제 랜섬 동작을 하는 exe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중간 과정으로 문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실행 파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그 첨부 파일 열 때 한 번 더 주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로 exe 파일이 실행될 때 별도의 안내창을 떠서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할 것이냐라고 팝업창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파일을 이용해서 이런 메일을 통한 공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암호화 공격을 시도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그냥 그 메일 첨부 파일 여러 번 한 대만을 목적으로 한 공격은 아닙니다. 많이 알려진 클럽 랜섬웨어 공격에 해당하는 파일입니다. 실제 그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아보시면 보시는 화면과 같이 동일한 메일, 그 다음에 동일하게 HTML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악성 공격 메일도 동일한 루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전 공격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런 클럽 랜섬웨어 공격은 단순히 한 대를 노린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안 체계가 갖춰져 있는 기업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첨부 문서를 열고 여러 가지 행위를 진행했을 때
바로 랜섬 동작이 일어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제 해커가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어서 뭐 AD 서버라든지 주요 서버를 장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D 서버를 장악해서 특정 시간에 전체 PC, 전체 서버를 대상으로 랜섬웨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사용자가 첨부 파일을 열었을 때 해당 PC를 감염시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약점 스캔 공격을 통해서 동일한 공격을 내부에 있는 다른 PC들을 통해서 계속 확산 시도를 하는 공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된 한 대 PC에서 취약점 코드가 있는 여러 대, 두 대 세대 PC를 감염시키고 그 두 대 세대에서 점차적으로 동일 네트워크에 있는 공격으로 확산하는 공격입니다. 과거에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이런 방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웹을 통한 공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메일보다는 빈도가 좀 적긴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직접 웹사이트를 접속하도록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웹사이트는 메일보다는 좀 더 고도화된 공격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된 공격, 그 다음에 타겟형 공격이 있습니다. 무작위 공격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한 여러 가지 툴 혹은 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라든지 이런 그 사이트들의 악성 코드를 숨어놓고 사용자가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타겟형 같은 경우는 업무상 동종업계가 접속해야 되는 사이트들, 예를 들어서 뭐 원자재 가격을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물리화학 논문들 아니면 여러 가지 원자력이나 발전소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모아놓은 사이트들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음으로써 해당하는 그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감염이 되면 일반적으로 무작위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는 암호화된 정보 자체가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복화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웹사이트도 공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직접 웹사이트 접속해서 본인이 필요한 프로그램들, 유틸리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사용하시는 유료 프로그램이 혹시 무료 버전이 있는지 이제 포털에 검색해서 해당하는 뭐 블로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이트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는 경우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경우에 그 파일이 꼭 필요하신 그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아니라 랜섬웨어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트를 통해 감염되는 사례들도 있고요. 앞서서 제가 파일리스 랜섬웨어도 설명드렸는데 사용자는 그 취약점 코드가 숨겨진 이런 웹사이트에 이제 취약점 버전을 가진 웹브라우저를 통해 접속을 합니다. 접속과 동시에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통해서 공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OS 갖고 있는 취약점을 통해서 현재 작업 관리자에서 동작 중인 여러 가지 프로세스, 뭐 MS 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안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프로세스에 강제로 이제 랜섬 동작하는 코드를 삽입해서 랜섬 동작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운 행위를 한 부분도 아니고 단순히 웹서핑만을 진행했는데 악성 코드 감염되는 이런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비트라커를 통한 공격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해커가 외부에 노출된 IP나 포트를 스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돼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취약점 코드가 있는지 접속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공격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뚫어서 그런 주요 서버에 접근하게 되면 비트라커를 통해 디스크를 암호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여러 가지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일단 삭제를 하고 이런 비트라커로 암호화 동작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인지할 수 없는 상태로 공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백도어 프로그램을 내부 설치하고 이런 중요한 시스템을 찾아서 최종적으로 비트라커로 암호화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공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드리는 방법은 컨설팅입니다. 네, 솔루션보다는 일단 컨설팅이 우선돼야 될 그런 고객사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안 담당자분들이 내부 인프라를 생각했을 때 어느 분들은 우리 내부에서는 너무 허점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이미 다 잘 보안이 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두 조직 다 보안 컨설팅은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공격자들은 내부의 위치에서 보는 게 아니라 공격자 입장에서 외부에 노출된 부분부터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외부에 노출된 취약점들을 수집해서 여러 가지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안립에서 제공하는 보안 컨설팅 내용입니다. 윈도우 OS나 리눅스 기반의 서버 및 PC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시스템 대상으로 분석 시스템 로그를 수집해서 그런 로그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보고서 예제입니다. 실제 저희가 로그 분석을 진행했을 때 악성 코드 감염 및 침해 여부, 침해 공격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검증해드리고 있고요. 취약점 진단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 보안 항목들, 백신이라든지 패치 관리, 계정 관리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규칙적으로 잘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맞게 어느 정도 취약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신 패치 적용 현황부터 시스템 운영 현황까지 전체 몇 대에서 얼마나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수치와 함께 그래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빨리 우선순위를 가지고 대응해야 될 부분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종업계 수준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100점짜리 여러 가지를 다 갖춰진 환경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보안 인원이나 보안 예산에 맞게끔 다 운영하고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더 가장 동종업계에 비교해 봤을 때 취약한지 어떤 부분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빨리 대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정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리포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계정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내부 공격이 시도되었을 때 여러 가지 주요 서버들에 대한 계정에 대한 부분을 해커는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실제 진행했던 보고서의 예제입니다. 보시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 그래서 이미 알려진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패스워드 변경에 관한 정책도 없었고 혹은 일부는 이런 계정에 대한 설명 부분에 패스워드를 적어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같이 공용 패스워드를 쓸 경우 편의상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미 해커는 별다른 공격 방법 없이도 이 계정 정보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공격을 시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컨설팅을 통한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IT 인프라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관리되고 있는 부분 외에도 관리되고 있지 않은 자산 및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몇 가지 사례에서 저도 확인한 내용인데요. 특정 관리되고 있지 않은 서버에서 이미 외부에서 해커가 들어와서 이런 그 서버 자체를 랜섬웨어 공격 루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메일 서비스를 올려서 외부로 랜섬웨어 메일을 발송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파일 서버나 아니면 웹 서버를 올려서 랜섬웨어를 마찬가지로 외부에 배포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격자의 시각으로 취약점 분석하기 때문에 실제 공격자가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최소화하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개선 및 보안 방안까지 제공한다는 부분입니다. 취약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가이드를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 갖고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닝입니다. 여기서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이 보안 지식에 관한 트레이닝인데요. 1차적으로는 여러 보안 담당자 혹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자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보안 트레이닝은 이제 운영 담당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차적으로는 일반 사용자까지 보안 교육을 확산시켜야 됩니다. 네, 상세 내용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안 지식 습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권고드리는 방법은 저희 안립닷컴에는 여러 가지 간행물이라든지 이슈들 뉴스가 한 번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시큐리티 레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해당 주에 확인된 주요 악성 코드 정보들에 대한 상세 분석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월간안은 보안 추세 혹은 예상되는 보안 공격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가 심층 분석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부에서 분석한 보안 이슈들, 여러 가지 언론사를 통해 나온 보안 뉴스들을 한 번에 모아볼 수도 있고요. 보안 용어 사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안 용어 사전을 제공하는 이유는 포털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하실 수 있지만 주로 보안 용어들이 약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용어인 해당 약자를 검색했을 때 보안 용어가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안 용어 같은 경우는 포털에서 제대로 검색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립에서 제공하는 보안 용어 사전을 통해서 필요하신 부분들, 필요하신 용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안 통계들, 월별로 악성 코드 추이, 어떤 악성 코드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평동 연구사람 유튜브 채널이고요. 이렇게 웨비나처럼 이렇게 길게 긴 시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캡션을 넣어서 짧은 시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 코드 정보뿐만이 아니라 IT의 전반적인 지식, 보안, 개발, QA, 내부 업무를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외부의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별도 웹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쉽게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 장점에 저희는 이제 회사 생활을 기반으로 재미를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 포인트에 보안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 USB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가 웹툰을 읽으면서 보안적인 측면도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준비된 웹툰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앱닷컴처럼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이 아니라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저희가 회사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악성 코드를 분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정보들을 내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추가적으로 추가 분석하는데 혹은 내부 엔진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내부에서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보안 담당자라든지 다른 보안 업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IOC 피드 기능은 쉽게 말씀드리면 뭐 바이러스 토탈이나 아니면 멀리어지닷컴처럼 특정 악성 코드, 특정 악성 IP URL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런 사이트들과는 다르게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단 상세 정보들, 위협 타입이라든지 어떤 산업군 대상으로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리스크 스코어나 아니면 머신러닝 스코어, 평판 정보와 함께 실제 이 파일을 실행했을 때 접속하는 시도하는 IP나 URL 이런 정보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네트워크, IP나 URL 정보들, 그리고 취약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뉴스 클리핑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보안 뉴스라고 해서 안앱닷컴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뉴스 클리핑과의 차이점은 국내 그리고 해외 언론에 있는 기사를 모두 다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유명 보안 블로그를 통한 기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 링크와 함께 해당 기사에 소개된 여러 가지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를 통해 이루어진 악성 코드 정보들 그리고 통신했던 IP URL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클리핑 기능을 통해서 동종업계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종류의 악성 코드가 활용이 됐고 그리고 어떤 IP, 어떤 URL 통신이 있었다는 부분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동종업계니까 우리 회사에서 동일한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을 통해 체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적으로 그런 파일들이나 그런 IP URL 정보를 블랙리스트로 추가해서 현재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부분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적용하는 여러 가지 파일 정보들은 앞서 설명드린 IOC와 마찬가지로 이런 기사를 클릭하고 나서 그 기사 내에 있는 해시값이나 IP URL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세 정보도 볼 수 있는 이런 화면 링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샌드박스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샌드박스의 목적은 의심스러운 파일 혹은 의심스러운 IP URL에 대해서 TIP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이런 클라우드 쪽으로 파일 업로드해서 이게 정상인지 악성인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 분석 요청을 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샌드박스, 윈도우라든지 리눅스 이런 환경에서 그 파일을 분석해서 분석된 결과 상세 세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수동으로 올리지 않고도 내부에 그런 분석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석 시스템과 연동해서 자동으로 표준화된 AP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파일 업로드하고 실시간으로 IP URL 업로드하고 거기에 따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API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부분은 이제 TIP 실제 화면입니다. 제가 최근 화면을 캡처해 왔고요. 그래서 IOC 수집현황, 최신 보고서, 뉴스 카테고리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는 내부에서 예를 들어 특정 랜섬웨어, 특정 악성 코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악성 코드를 분석가를 통해서 상대 분석가 레벨 수준에서 분석된 보고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MD5 파일 해시값, 그다음 URL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보고서는 이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저희 그 포렌식 분석팀이 직접 가서 포렌식을 한 결과에 대해서 그런 어떤 루트를 통해 공격이 발생했고 어떻게 공격이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렌식 보고서를 같이 공유하는 화면입니다. 그 외에도 공격자 그룹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해외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공격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런 공격 그룹들의 최근 동향이라든지 이런 공격들에서 사용됐던 여러 가지 악성 코드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클리핑 정보들이고요. 그리고 상세 분석 정보입니다. 그래서 특정 파일에 대한 해시값 또는 특정 IP URL을 검색했을 때 보시는 화면과 같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안랩 TIP 이 서비스는 한 달 무료 트라이얼 버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 검색창에 안랩 TIP라고 검색하시면 해당하는 포털 링크가 있고요. 거기에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로그인 화면에서 트라이얼 버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용해 보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쓰시는 부분들 어떤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너를 통한 기대 효과입니다. 최신 보안 이슈를 확인하셔야지만이 유사한 공격이 발생했을 때, 그런 징후가 있었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습득한 내용을 보안 담당자 개인이 습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 사용자들이 알기 쉬운 그런 용어로 변환해서 혹은 내부 사용자들이 이제 인지하기 쉬운 내용으로 변환해서 내부 사용자를 통한 보안 인식도, 보안 교육 확장도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 효과는 처음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메일이라든지 웹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랜섬웨어 공격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직접 액션을 통해서 이제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 교육을 통해서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공격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솔루션 부분입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여러분들이 이미 운영하고 계신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동화된 대응책의 솔루션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네트워크, 이메일, 엔드포인트에 대한 솔루션을 다루겠습니다. 공격 자체도 이 루트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루트에 해당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은 전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랜섬웨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방화벽도 매우 중요한 솔루션입니다. 방화벽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 ACL 정책 관리 기능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유는 보안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이제 외부에 오픈되어 있는 정책이 제대로 관리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격자들은 그런 루트들을 외부의 스캔을 통해서 이미 데이터베이스와 가지고 있고 그런 루트를 통해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벽 정책을 타이트하게 가지고 가고 이미 외부에 오픈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방화벽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랜섬웨어 유포지, 이런 블랙리스트 사이트들에 대한 리스트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해당하는 사이트들은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이런 보안 정책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IPS 솔루션도 랜섬웨어 대응하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에서 내부로 해커에 대한 스캔 공격이 있었다. 이런 부분도 IP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내부에서 특정 사용자 PC가 예를 들어 시스템 운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부에 있는 중요한 서버들, 자산에 액세스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IP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한 공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부분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내부에 감염이 의심되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서 대응하는 부분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APT 대응 솔루션은 이제 랜섬웨어에 최적화돼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네트워크에 APT 대응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 이동되는 전체 파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이메일, FTP를 통해서 예를 들어 10,000개의 파일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10,000개의 파일을 전수 분석해서 알려진 악성 파일, 알려진 정상 파일, 그 외의 의심 파일들에 대해서 상세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메일 부분에서도 이제 대부분 스팸 솔루션을 운영하고 계실 텐데 스팸 솔루션 역할은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키워드가 포함된 스팸 메일 걸러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스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백신 시그니처를 통해서
첨부 파일 검사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첨부 파일 이런 그 스팸 솔루션을 우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격 방법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APT 대응 솔루션으로 이메일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APT 대응 솔루션에서는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전수 분석합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에 있는 암호 압축이 되어 있다고 하면 메일 본문이나 제목에 있는 키워드로 직접 암호 압축도 해제해서 검사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일 본문에 있는 여러 가지 링크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메일 본문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동적으로 가상머신에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클릭해서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지는 링크 같은 경우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첨부 파일 검사하는 루트와 동일하게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공격들이 확인했을 때 악성으로 확인된 메일은 수신자 쪽으로 전달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APT 대응 솔루션 내에 악성 메일은 저장하고 있고 수신자한테는 어떤 시간에 어떤 종류 악성 메일이 유입됐다라고 이제 경고 메일을 발송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일 같은 경우는 공격자, 그 다음에 방어자인 저희 같은 경우에 주로 계속 창가 방패처럼 여러 가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공격 같은 경우에는 메일의 링크를 삽입하는데 메일 링크 자체가 메일이 유입되는 예를 들어 새벽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정상 파일 링크를 첨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APT 솔루션에서 링크를 검사했을 때는 정상 파일에 대한 링크일 거고요. 하지만 업무 시간 이후에는 그 링크에 해당하는 파일을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 메일을 열어볼 시간이 되면은 그 메일 첨부 파일, 메일의 링크에 있는 첨부 파일은 악성 첨부 파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APT 대응 솔루션에서도 주기적으로 정상으로 분류된 메일에 있는 첨부 파일, 첨부된 링크에 대해서 재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링 재검사를 통해서 유입됐던 메일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찾아서 수신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알람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 엔드포인트에서 대응하는 솔루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운영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PC가 느려진다 혹은 이런 보안 프로그램들 간의 충돌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넷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엔드포인트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원에이전트로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라든지 개인정보, OS 보안 패치 관리, 취약 PC 점검 및 조치, EDR까지 원에이전트로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대로 윈도우라든지 유닉스, 리눅스, 맥OS, VD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려진 랜섬웨어들에 대해서 먼저 현재 대응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V3를 보시면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기능도 저희가 옵션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앱 격리 검사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랜섬웨어가 들어오는 여러 가지 루트들,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라든지 아니면 메일, 아니면 오피스를 통해 다운로드 받는 여러 가지 파일들에 대해서 격리 검사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OS에서 특정 그 격리된 공간에, 가상화 공간에 그런 해당 파일을 직접 실행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 검사를 해서 악성이면 차단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랜섬웨어 보안 폴더 기능도 제공합니다. 대부분 문서 파일을 특정 디렉토리 하에 이제 디렉토리 형식으로 관리를 하실 텐데요. 그 디렉토리를 랜섬웨어 보안 폴더 대상으로 설정하게 되면 외부에서 랜섬웨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이 해당 그 보안 폴더 내부에 있는 파일을 액세스하는 부분에 있어서 알람을 주고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프로그램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랜섬웨어가 감염됐더라도 이 랜섬웨어 보안 폴더로 설정된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은 정상적으로 지켜지게끔 기능을 하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패치 프로그램입니다. 랜섬웨어 사례를 많이 설명드리면서 바로 즉시 랜섬 공격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랜섬 공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패치가 최신 패치로 되어 있다고 하면 중간중간 단계에서 이런 공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치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EDR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런 랜섬웨어 공격 시도나 혹은 공격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V3라든지 아니면 APT 대응 솔루션 NDS를 통해서 공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공격이 어떤 루트로 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이런 공격이 몇 차례 시도되었는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EDR은 모든 이벤트에 대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EDR을 통해서
해당 이벤트를 검색해 보시면 이런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APT 대응 솔루션에 제공하는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랜섬웨어 전용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행 보류 기능은 웹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진 파일을 사용자가 실행할 때 실행 즉시 검사하는 기능입니다. 그 파일을 실행을 일단은 보류시키고 프로세스를 홀딩시키고 검사하기 때문에 그 파일이 랜섬웨어나 악성 파일로 탐지될 경우는 바로 그 파일 홀딩된 상태에서 그대로 파일을 차단하고 삭제되기 때문에 실제 감염까지 가는 경우를 막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점 탐지 및 차단입니다. 파일리스 공격은 웹브라우저 혹은 OS에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MDS 에이전트가 감시하고 있다가 파일리스 공격이 발생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실행 혹은 브라우저의 비정상 권한 상승을 통해 발생되는 공격이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이런 파일리스 공격을 일으키는 웹브라우저라든지 여러 가지 OS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랜섬웨어 공격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솔루션이 많다 보니까 각각 역할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V3 같은 경우는 파일 생성 시점에 외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혹은 카피를 했다 해당 시점에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악성인지 아닌지 시그니처 엔진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요. 때에 따라서 앱 격리 기능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지 않는 신변종 랜섬웨어도 탐지를 하게 됩니다. MDS는 V3에서 이 파일은 악성이 아니고 악성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파일들에 대해서 2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MDS 샌드박스 엔진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신변종 랜섬웨어 혹은 파일리스 랜섬웨어를 대응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요. EDR은 이런 공격 시도가 있었을 때 해당하는 공격이 어떤 루트를 통해 들어왔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 사이트 접속부터 공격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동일한 해당 사이트를 접속한 다른 PC들이 있었는지 혹은 그 해당 파일을 저장한 다른 PC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 추적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안내비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외에도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 전용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랜섬웨어 전용 솔루션들이 또 있습니다. 특정 확장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서 파일이라고 했을 때 문서 파일이 수정되거나 혹은 특정 파일이 문서 파일을 이제 액세스하는 경우에 그런 파일을 자동 백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패턴으로 감지되게 되면 다시 이제 랜섬웨어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암호가 됐던 파일을 다시 복원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랜섬웨어 전용 솔루션은 기능 자체는 매우 우수하나 자동 백업 기능 때문에 디스크 스토리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PC 자원 점유율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PC 자체가 고급 사양이고 그리고 PC 내에 중요 정보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랜섬웨어 전용 솔루션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문서 중앙화 솔루션입니다. 문서 파일을 로컬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용자가 공유하는 이런 중앙화 스토리지에 저장하기 때문에 해당 PC에 랜섬웨어가 동작하더라도 이런 PC와 문서 중앙화 솔루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랜섬웨어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 파일이 아니라 인프라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웹서버라든지 아니면 VDI 이미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 자체를 암호화시키는 공격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OSDB, VM에 대해서 로컬이나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그리고 보안 사고 발생했을 때 해당 시스템 포맷하고 다시 이제 복구하는 방식으로 랜섬웨어 대응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솔루션은 이제 네트워크 메일 엔드포인트에 따라서 각각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솔루션에 대해서 최적화된 보안 정책 가지고 운영하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솔루션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안 사고 발생 이후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들입니다. 악성 코드 전문가 분석 서비스는 이 공격에 활용된 파일을 분석가를 통해 분석해서 결과 리포트를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특정 파일을 분석가가 분석해서 어떤 공격 루트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파일이 감염되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이 악성 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서를 전달해드리고요. 이 서비스는 앞서 설명드린 이제 APT 대응 솔루션 MDS와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에서 탐지된 파일을 바로 다이렉트로 전문가 분석 서비스 요청도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 A4Z 포렌식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보안 사고가 인지되었을 때 혹은 발생했을 때 저희 포렌식 팀이 직접 가서 포렌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포렌식 서비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간입니다. 시간. 이미 보안 사고가 발생한 후에 한참 후에 이제 포렌식 서비스를 의뢰를 주시게 되면 이미 모든 데이터가 지워져 있거나 아니면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안 사고를 인지한 후에 가장 빠른 시간에 이제 서비스를 요청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보안 사고들에 대해서 직접 분석을 하고 가이드를 드리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특정 그 고객사 대상으로 이제 포렌식 서비스를 진행했는데요. 목적 자체는 특정 PC가 이제 특정 서버가 랜섬에 감염돼 있고 그리고 랜섬 메시지에 이제 내부에 있는 이미 많은 데이터들도 백업해 놨기 때문에 복포 비용과 아니면 이런 부분 정보 유출에 대한 비용을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주요 서버부터 차근차근 포렌식을 진행했고 그래서 최초 공격 시도는 PC를 찾아서 해당하는 PC를 사용된 그 PC에서 발생한 PC를 액세스한 사용자를 찾아서 이제 내부에 있는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 실제 이런 공격을 발생시킨 범인까지 검거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포렌식 서비스는 보안 사고 발생했을 때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혹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가이드를 드리기 때문에 좀 보안 사고 규모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포렌식 서비스를 요청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카테고리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도 제공하고 있고요. 강의 교재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임직원 정보 보안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당하는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드린 여러 가지 서비스나 아니면 컨설팅을 통해서 통합 운영 프로세스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요. 솔루션에 수집된 여러 가지 정보들, 백신이나 아니면 APT 대응 솔루션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TIP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이게 어떤 종류의 악성 코드다 혹은 어떤 공격 그룹에서 활용된 악성 코드다, 동종업계에 동일한 사고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부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신변종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샌드박스를 한 번 더 검사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가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내부에 들어온 공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시그니처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클라우드에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동일하게 솔루션이 됐든 아니 분석이 됐든 TIP를 됐든 다시 이제 중요 정보, 고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입니다. 총 4가지에 대해서 랜섬웨어 대응 방안으로 가이드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객관적인 현황 분석인 컨설팅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이 트레이닝, 그리고 이 트레이닝은 이제 일반 사용자까지도 확산이 필요하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솔루션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보안 사고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현 차장님께서 그 랜섬웨어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표가 이제 좀 길었으니까 바로 질문 답변으로 네.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택 PC를 통해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한 사례가 있을까요? 그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환경이라고 했을 때 다이렉트로 내부 시스템 접근하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VPN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실제 이런 방식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재택 환경 PC가 이미 악성 코드 가염되어 있는 사례였고요. 이 PC에서 VPN 계정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격자가 이미 키로깅을 통해서 이 VPN 관련된 계정을 탈취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자가 VPN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이제 내부 침투 사고가 있던 경우였고요. 이런 재택근무 환경에서 보안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계정에 대해서 단순하게 IT 패스워드 방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많이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투팩터 인증, 예를 들어서 생체 인증이나 아니면 OTP 인증을 통해서 허가된 사용자만 이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SSL VPN 프로그램이 로그인하기 전에 이 PC 환경 자체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검증하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패치가 되어 있고
백신이 설치된 상태에서 최신 업데이트 되어 있다. 이 경우에만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재택 환경에서 보안이 유지된 채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주요 서버를 대상으로 백업 솔루션을 운영 중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한다면 백업 솔루션으로 감염 이전으로 복원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려 합니다. 추가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백업 솔루션을 운영하고 계신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백업 솔루션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하는 부분에서 가이드를 드린다고 하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타겟이 되는 부분이 백업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내부 확인을 통해서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 솔루션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해서 생각하시지 말고 백업이 주기적으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혹은 이 시스템에 외부 공격자가 접근했을 때 이 백업에 대해서 백업을 지우거나 아니면 백업을 끊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하시고 운영하시는 방법을 가이드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랜섬웨어 관련해서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 업무 자체가 이제 프리세일즈 역할을 하면서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이런 설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웨비나를 통해 드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방문해서 그 환경에 맞게끔 최적화된 답을 드리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웨비나를 들으시고 내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 안랩닷컴에 소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메일이나 아니면 고객사 요청 부분에 이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좀 최적화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기 전에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고요.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 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